고요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섬 제주. 이곳은 삼다의 땅이라 불리며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들의 강인함이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37년 서기 1761년 대정현의 한 몰락한 양반 가문에 김만덕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아버지 김웅렬과 어머니 고씨는 총명한 딸을 얻은 기쁨에 그 어떤 부호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만덕은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에서 뛰어놀기보다 바닷가에 나가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거나 아버지가 읽으시는 고서 옆에 앉아 붓글씨를 따라 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고 엄격한 유교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넓게 보라 가르쳤습니다. 만덕의 어린 시절은 푸른 바다와 고서의 향기가 어우러진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날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만덕이 12살 되던 해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처럼 슬픔이 그녀의 삶에 쏟아졌습니다. 원인 모를 역병이 부모님을 잇따라 앗아갔고 만덕은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재산마저 탕진되어 어린 소녀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과 친분이 있던 기생집에 수양 할머니가 만덕을 거두어 주었지만 이는 곧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양반의 딸이었던 그녀는 뜻하지 않게 기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주 관아의 기생은 본래 양인 신분이었으나 만덕은 고아라는 이유로 천민 신분인 기적에 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춤과 노래를 배우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단련했고 기생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상인들의 흥정소리, 세상 물정, 그리고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기회를 익히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거래 방식과 물품의 시세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상인으로서의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신분으로는 평생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에게 상인이라는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만덕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기생의 삶을 청산하고 상인이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양 할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오랜 노력 끝에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양민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녀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여성이 홀로 상업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덕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만덕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객주집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작하며 상업의 가장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만덕은 객주에 드나드는 상인들의 모든 것을 눈과 귀에 담았습니다. 물품의 입출고를 기록하고 계산을 하는 등 모든 일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만덕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의 척박한 땅에서 나는 귀한 전복, 미역, 말총, 그리고 탐스러운 귤은 육지에서는 고가에 팔리는 귀한 물품이었으며 반대로 육지에서 생산되는 쌀, 비단, 소금 등은 제주도민들에게 절실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두 지역 사이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소량의 물품을 거래하며 자본을 모았고 마침내 자신만의 무역선을 마련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제주 바다를 건너는 일은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일이었지만 만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육지에서 쌀, 소금, 비단을 싣고 돌아왔고 제주에서는 특산물을 육지로 보냈습니다. 만덕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정직하고 신용을 중시했습니다.
만덕의 거래는 속임수가 없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그녀의 명성은 제주도 전체를 넘어 육지의 상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만 쫓는 이들과 달리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이는 그녀의 사업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덕은 이제 모두가 존경하는 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나이 50이 되었을 때 만덕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부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는 그녀를 따르고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만덕의 삶은 개인의 성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위대한 나눔을 통해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조선 정조 1794년 제주도에는 전례 없는 대육년이 닥쳤습니다. 세 차례나 이어진 태풍과 해일은 농작물은 물론 육지와의 뱃길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섬 전체에 쌀 한 톨 구하기 어려운 기근이 덮치자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관아에서 구휼미를 풀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만덕이었습니다. 만덕은 어린 시절 겪었던 배고픔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창고에 쌓인 재물을 보며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 혼자 배불리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그녀는 모든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만덕 낭자, 그리하시면 낭자도 빈털터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만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쌀 500여 섬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제주도민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백길을 통해 마침내 그녀의 쌀이 제주 항구에 도착하자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만덕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만덕은 굶주린 이들에게 직접 쌀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나눔 덕분에 수많은 백성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제주도를 넘어 한양의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는 만덕의 행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제주 목사를 통해 만덕에게 높은 벼슬과 상을 내리려 했으나 만덕은 극구사양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덕의 겸손함에 정조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당시 제주도 여성은 나라의 허락 없이는 육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만덕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녀에게 은여라는 특별한 칭호를 내리고 육지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만덕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만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한양에 올라와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것만 이룬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소박하지만 큰 소원에 감동하여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만덕은 관아의 보호를 받으며 쉰이 넘은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제주도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만덕은 궁궐에서 직접 정조 임금을 아련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정조는 만덕의 덕행을 높이 기리며 조선 최고의 명필이었던 영의정 최재공에게 만덕의 일대기를 기록한 만덕전을 쓰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한 평범한 여인의 삶이 위대한 공적으로 인정받아 역사에 기록되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덕은 그토록 바라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1만 2천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진 금강산의 절경을 보며 그녀는 감격에 벅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제주라는 섬에 갇혀 살았던 그녀에게 금강산의 풍경은 마치 자유와 꿈을 향한 그녀의 여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육지에서의 화려한 생활과 문인들과의 교류를 뒤로하고 만덕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며 나눔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만덕은 1812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은 없었지만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김만덕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었던 한 여성의 위대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녀의 삶은 2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제주를 구한 거상, 나눔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녀는 돈을 버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그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듬고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원했던 거상 김만덕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와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정신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처럼 그리고 한라산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